해피어의 건강 효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캐피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일종의 뭐 요구르트의 그 할아버지 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원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붙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우리 장내 미생물에 좋은 그런 그 미생물 종류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이 케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30여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케피어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종류가 많고 다양하면은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연구를 못 하고 그 무시했던 사실 중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균들이 많아지면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균들이 많으면 질환을 치유되기도 하는 그런 그 연구 보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먹는 그 미생물이 들어있는 음식, 뭐 예를 들면 김치라든지 요구르트, 뭐 또 우리 그 된장 이런 것도 발효 음식이니까요. 각종 발효 음식 이런 게 몸에 좋다는 게 점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케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4, 5천 년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 옛날에 이제 불가리아 요구르트가 불가리안이 이제 동구죠. 그 소련과 경계선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목축을 하는 지방에서는 그 짐승한테 이제 우유를 짜니까요. 이 가죽 푸대 같은 데 담아 두면은 저절로 반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캐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에 따라서 딱 어디에서 출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피어 이전에 우유가 이제 우유를 발효시킨 음식이니까요. 우유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건강식이냐 아니면 건강에 나쁜 음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 미국에서 뭐 최고의 전문 그 의과대학 겸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여기서 하버드 저 건강이란 이런 잡지가 그 먼스리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에디터 편집장이 쓴 글을 요약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유는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만도 아니다. 어, 매일 유제품을 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거나 시리얼 부어서 먹어도 좋고 샌드위치에 치즈 한 조각을 넣으면은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은 너무 우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녹색이 깊이 많은 채소와 견과류를 포함하는 균형 있는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분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방을 고수하는 건 어느 면에 좋다. 어, 그렇다고 해서 포화지방을 줄이는 게 좋지만은 그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의 대체 밀크로서 아몬드 밀크라든지 소이 밀크 이런 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 우유보다는 단백질 양이 적다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경우는 그릭 요구르트를 권장한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백질이 높죠. 그렇지만 설탕이 많다든지 향이 높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유에 대해서 잠시 그 내용을 보면 우유는 약 87%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 우유 경우는 4.4% 정도가 지방이고 락토즈, 유당 또는 젖당이라고 그러죠.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4.6%. 어, 단백질이 이제 그 종류로 나누면 카제인이라고 한국에 그러죠. 그리고 회이 프로테인. 어, 이런 게 다 합쳐서 단백질이 연건 한 4%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우유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냐 하면은 특히 아시안들은 우유를 그 소화하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우리가 태어날 때 모유를 먹는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 나와서 모유도 소화를 하고 우유도 먹으면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세네 살 되면서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그 와중에도 한국도 한 20 몇 프로 사람들은 이 그 락타제 효소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한 75, 6%는 유당불내증을 가 있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다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외에 이제 하나는 유제품에 대한 엘러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엘러지 있는 사람들은 뭐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구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특히 유제품 엘러지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뭐 굉장히 심하죠. 이 불내증은 대개 뭐 토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이 그저 속이 부글부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당 자체를 젖당, 유당, 뭐 영어로 락토즈라고 부르죠. 락토즈. 락토즈를 없애버린 그런 우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로소리 가마 있죠. 락테이드라는 우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는 뭐 9%폐 들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유를 꼭 마시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이런 락테이드 우유를 사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뭐 다리를 접지른다든지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도 있고 뭐 칼슘 제제도 있는데 음식으로 이래 마시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저는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락테이드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한 190파운드 연간 그리고 미국은 660파운드니까 뭐 그건 3.56배 미국이 많이 맞습니다. 한국은 너무 적게 먹고 미국 어느 면에 유제품 너무 먹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너무 과량 섭취하니까 거기 따른 예를 들면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데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사 출신 분들 중에는 뭐 이런 환자들을 보면 우유 먹으면 탈이 나니까 우유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 USDA 우리가 음식은 일반적으로 FDA 소관인데 그중에 육류와 우유는 USDA 소관입니다.
USDA에서는 하루에 투서빙, 두 컵이나 한 두세 컵 먹어라. 예를 들면 우유 한 컵 먹고, 요구르트 한 컵 먹고, 치즈를 원온스 정도. 예를 들면 아침에는 우유 한 컵에, 어, 뭐, 다른 그 시리얼 함께 먹든지,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먹으면 이 치즈 같은 걸 섞어서 먹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단초가 된 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스웨덴에서 한 만여 명, 10만 명 정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 보고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유를 많이 먹었더니 고관절 골절이 많다. 예. 그리고 그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가 있고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도 그건 9만 5천 명을 2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위의 연구나 비슷한 연구예요. 일본 연구에서는 그 10만 명 정도가 유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뼈가 건강하고 그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위에 스웨덴 연구에서는 생활 방식 요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단순히 우유뿐만 아니고 운동을 전혀 안 한다든지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웨덴 연구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저자가 결국 자기 연구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일본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최소한 한 달에 한두 잔 우유 먹는 사람도 남자들 경우는 사망률이 낮다. 여자들 경우도 그 매주 3, 4회 우유를 마시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 데이터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어, 인정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우유를 우유 한 잔 정도 그리고 케피어 매일 한 잔 정도 먹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새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잖아요. 여기 이제 규슈대학 나노미야 교수란 분이 17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유 한 컵씩 마셨더니 치매가 31% 감소했다. 이런 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캔사스대 연구팀은 하루 3잔 우유 뇌를 건강케 한다. 이런 뭐 미국의 이거는 임상 영양 저널에 발표된 건데 이런 데이터도 나옵니다. 우리는 뭐 석 잔 먹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즈라든지 요구르트 같이 섞어서 먹어도 좋겠습니다. 이 또 다른 최근 연구인데 유지방을 섭취와 텔로미어란 거는 우리 이제 장수를 좌우하는 유전 정보의 길입니다. 운동화 끈처럼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자꾸 짧아집니다. 이걸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팻이 많이 들은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해봤더니 우유를 너무 자주 먹거나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1% 정도 팻 들은 걸 먹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제일 길었다. 이런 연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유 팻을 전지 우유보다는 한 1% 우유를 먹는 게 무난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역시 여러분 대부분 저 우유 마시기 어려운 게 이 락토즈 유당, 젖당 때문입니다.
우유 보통 이제 한 컵이죠. 8온스. 한 12, 13g 들어 있습니다. 레귤러, 로펫,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거 비해 아마 요구르트는 6온스 포장돼 있어요. 보통 보면. 그릭 요구르트 경우는 한 6g 반 정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저지방 요구르트는 한 10g. 거기에 비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캐피어는 한 2g 훨씬 그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양을 하면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배양하면 이게 더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는 어, 요구르트 여러분들 그릭 요구르트 드시는 분도 있으신데 처음 시도하실라 그러면 소량씩 드시다가 양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피어는 그런 면에 그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예민한 분은 여기에도 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즈는 뭐 양이 전반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대개 원온수로 계산을 해서 치즈는 적습니다. 드실 수 있으면 치즈도 이런 치즈 종류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자꾸 우유에 대해서 거기 특히 당뇨 있는 사람도 이제 유당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른 밀크, 아몬드 밀크나 햄프 밀크, 오트 밀크, 뭐 소이 밀크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적으로 밀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우유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뭐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양으로 보면은 역시 아까 저 하버드 헬스 레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폐선 저지방 경우는 뭐 크게 염려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다른 것도 이게 이제 다 이게 첨가한 겁니다. 첨가해서 우유 한 잔은 한 300ml 가까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건 브랜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비타민 D도 이게 첨가된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120 IU, 한 5, 600 IU는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에서 1000 IU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 사실 때 혹시 이제 그 우유가 아닌 다른 식물성 그 밀크를 사실 때는 뉴트리션 팩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들어있는 게 좋으니까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캐피어와 장내 미생물 군의 조절,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인데, 예, 캐피어는 요구르트 비해서는 조금 크리미하지만요, 그림처럼 쭉 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소프트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양하는 방법은 이걸 키우면 이렇게 덩어리가 촘촘히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캐피어 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건져서 이런 이제 주둥이가 넓은 병에 이걸 깨끗하게 살균을 한 다음에 거기 넣고 우유를 부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 실온에서잖아요. 그래서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 그레인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든지 누구한테 분양받아야 되겠죠. 예,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보너스로 가지러 오셔야 돼요. 저는 지금 꽤 종류 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라이프웨이라는 것도 있고 캐비타, 뭐 소기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런 거 물처럼 연화색인데 이건 우유로 한 게 아니고 물에 이제 과즙을 넣든지 과일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캐피어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 경우도 워낙 들어있는 락토즈 양이 적으니까
처음에 조금씩 먹다가 계속 드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 분해하는데 도움을 줘서 비타민을 만들기도 하고 항병 효과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거 쭉 먹으면 좀처럼 식중독 안 걸립니다. 그런 거 하면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그럽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신경 전달 물질 합성, 항염증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그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미생물을 받아서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특히 산도를 따라서 제왕절개하면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 2년 지나야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자연분만이 좋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막 왕성하게 그 장내 미생물이 늘어났다가 나이 들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줄어드는 비율이 주로 이제 장수 지역, 반드시 도시, 오히려 도시보다는 외곽지대, 시골, 산간 지역 이런데 장수하는 분들 보면 이 숫자가 많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신경의 그 로스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 경우는 당뇨 경우에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비만, 간질환 아니면 이제 신경계통 질환이죠. 뭐 치매나 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파킨슨 여기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유전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나쁘든지 생활 습관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숙주, 우리 인간 경우는 뭐 우리 사람이 숙주겠죠. 거기에 이제 음식이 나쁘든지 너무 달달한 거 먹든지 섬유질을 너무 섭취 안 하든지 항생제, 약물, 식품 첨가물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디스바이오시스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신바이오시스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장내 미생물과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아프다든지 이런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겉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이제 캐피어 같은 걸 섭취했더니 예를 들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염 효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디스바이오시스 경우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어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경우도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혈관이나 이런 데 기름이 많이 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지혈증을 줄여주는 저지혈증을 유발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균을 좋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캐피어 외에도 뭐 유산균, 각종 제재들이나 김치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그 호메오스타시스, 항산성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캐피어가 최근 대단히 각광을 받습니다. 아,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서 캐피어가 왜냐하면 캐피어에 더 균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피어에는 효모도 들어 있습니다. 효모. 보통 유산균은 전부 박테리아 종류만 있고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캐피어가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더불어서 그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를 쭉 해보니까 뇌와 장은 하나의 축같이 연결되어 있다. 장이 나빠지면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래서 장과 뇌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지금 가설들이 나와 있고 실제 연구에서 그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실험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뭐 당뇨를 위해서 자꾸 살이 찐다든지 이런 경우 캐피어를 180ml, 그래 한 컵 정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염증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압을 유발하는 그 위의 혈압을 시스톨릭, 밑에 혈압을 다이아스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혈중 그 지방하고 관계되는 토탈 콜레스테롤, LDL 이런 걸 낮추어주는 역할을 어, 한다. 하루에 2잔 정도 먹었는데 8주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당뇨 경우는 그 A1C, 그 혈당 지수죠. 뭐 이거 석 달에 한 번씩 대충 검사하는데 이것도 어 매일 600ml 정도를 먹었더니 A1C가 좋아졌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경우인데 이제 포스트 메노포절 워먼 완경기에 들어선 여성들입니다. 뭐 45세, 50세 이런 여성들이 500ml 정도 캐피어를 매일 먹었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지고 디프레션이 줄어들었다. 이런 그 상당히 좋은 연구입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만 요새 뭐 그리고 저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도 하루에 한두 잔 먹었더니 좋아졌다. 이런 연구가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배양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우유를 부으면 뻑뻑해지면서 가에 이제 꼭 무슨 끈적끈적하고 물질이 자꾸 생깁니다. 그걸 캐피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피란이 혈압을 낮춘다. 고혈압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토 튜머, 엔타이 튜머 액티비티, 항암 효과, 항균 효과 이런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연구가 확실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우리 장내 미생물하고 그 뇌하고는 X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든지 이러면은 특히 약 같은 거 먹으면 항생제 먹으면 뭐 이거 완전히 폭격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빠지고 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환경이 안 좋아도 그렇고 딜리버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전 요인, 음식 그리고 뭐 그 음식 섭취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빠지면 인지 기능도 나빠진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하고도 이게 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하고도 어, 우울해져서 사람 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불안이 늘어나기도 하고 운동 같은 경우는 하면 이게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양자가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면에 이 장내 세균을 잘 유지하는 게 나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질환과 연결되는 경우는 이 장내 세균이 나빠지면 배장에 그 일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장에 문제가 있어서 설사가 나고 통증이 나서 뭐
911 불려간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아주 나쁘면.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그 외동아들 키웠는데 공학고에 들어가는데 자살해버렸어. 이 친구 술을 너무 먹어서 이게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는데 아직도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 상당히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걸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어, 그 이제 저 신경 질환이죠. 그리고 염증이 이제 이게 나빠지면 염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 디소더 여러 가지 그 치매 계통 질환이죠. 그리고 살찌는 거 무슨 에딕션 이것도 연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에필lep시 뇌전증이죠. 뭐 이런 게 스트로크 이런 게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균의 종류를 늘리고 다양하게 우리가 유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 이제 그 어, 캐피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캐피어를 어떻게 배양하고 여기 대해서는 제가 그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야외에서 모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형편이 됐으면 제가 몇 인분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저거를 좀그 저 그레인을 좀 나누어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배양 방법이나 이런 걸 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그 아마존 같은 데나 이 판매업소도 있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그 낯선 내용이긴 한데 어, 여러분들 그 특히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하고 이 캐피어가 그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